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차티스트 운동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프랑스 혁명을 보았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 돈 있는 남자들만이 정치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일단 여기저기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영국의 노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도 투표권을 좀 달라 라고 하는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민 현장을 통해서 선거권을 확대한다. 이것은 뭐예요? 보통 선거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외에 비밀 투표하게 해 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성은 투표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참정권을 절하해서 20세기 초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정말 최근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최초가 1893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정권의 확대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이 옆에 사진은 경마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정권 운동 단체 깃발을 들고 경기장에서 말에서 떨어져 희생한 에밀리 데이비슨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러한 여러 투쟁 속에 여성도 이제 참정권을 이제 얻어 나가는 게 점차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그 전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볼 것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09쪽입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게 된 거죠. 우리가 명예혁명 등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처음에 명예혁명 등에서 주장한 인권은 뭐예요? 주로 자유권, 좀 더 나아가서 평등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에 너무나 간섭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고 그러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유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또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주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정말 정글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 나타난 것을 깨닫게 돼서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은 최초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고 이후에 여러 복지국가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도 이 바이마르 헌법의 예를 따라서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마르 헌법의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에서 그 내용은 굉장히 축약된 것이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대전이 두 차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권이란 게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11쪽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11쪽에 보면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대에서 포로가 된 일본인 위안부의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볼 수 있고요. 폴란드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러한 유대인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파괴된 중국 충칭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계 인권 선언의 조항들이 이게 111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보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여러 측면에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11쪽 아래에 보면 두 선언액이 첫 번째 있었던 우리가 시민혁명, 영국의 시민혁명에 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하고,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을 비교해서 이렇게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재산을 가진 남자가 주체라고 한다면,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입니다. 보편적 권리에 합당한 모든 사람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내용은 재산권, 자유권, 평등권이 주장됐다면,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109쪽에 마지막 하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보면 성, 인종, 지역 등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여 인권을 집단이나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을 해서, 국제연합총회에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해서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 철폐 협약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가장 최근의 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인권의 발달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연도뿐만 아니라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선후 사건의 선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108쪽에 자료 더하기에서 카렐 바작의 인권 3세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작은 인권을 1, 2, 3세대로 설정해서 설명하였습니다. 1세대 인권은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다라고 해서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세대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다라고 해서 이것은 사회권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인권은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 보호에 주목해서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다라고 해서 이것은 연대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표로 정리된 세대의 인권 목록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2쪽에 현대 사회의 그러한 인권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권 확장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그 수업을 돕기 위해서 먼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 사회에서 확장된 인권의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18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10조 살펴보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10조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 기본권, 기본적 인권은 여기 이제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은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로서 법 앞에서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보면 법 앞에 평등과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권리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은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 존재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국가가 없어도 자유권이나 평등권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권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권리, 이게 자유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그리고 첨부 인권적, 본질적, 그리고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그럼 있으면 차별받아도 되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5살짜리 어린이하고 15살짜리 학생이 달리기를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똑같이 어떤 순위를 정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이거 역시도 어때요? 핵심적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참정권을 보겠습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맡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공무. 내가 선거도 할 수 있지만 또 나라의 어떤 공적인 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것이 공무담임권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권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막고 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어때요? 이제 절차적, 수단적, 적극적 그런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권. 이 사회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자의 권리, 근로할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인간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적극적, 열거적, 현대적 그러한 권리입니다. 옆에서 보면 참정권이나 청구권이나 사회권은 전부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거. 왜요? 왜? 국가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건 적극적인 그러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권에서 이것은 열거죠. 국가가 보장을 이거 해주라 라고 하는 것을 열거하기 때문에 열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현대적, 그 욕으로 온대요. 현대에 하기 때문에 현대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5개를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순서를 본다면 기본권이 나타난 순서는 먼저 늘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지만 자유권과 평등권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 그 다음에 사회권, 이렇게 기본권이 나타난 순서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18쪽의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그러한 자유와 권리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37조 1항에 대한민국 헌법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회가 변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조권,
누가 우리 집 앞에 건물을 높게 지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 이런 것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수면권, 건강권, 문화권 등의 새로운 권리도 광범하게 지금 보장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요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그런 내용의 확장이 교과서 112쪽을 보면 현대사회 인권 확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112쪽입니다. 112쪽에 현대사회의 인권 확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권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새롭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권의식도 높아지고 또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으로서 보장하는 권리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된 것이죠. 이렇듯 인권을 그렇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지속해 온 것은 인권이 바로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보편적인 가치고 또 핵심이고 공정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다 라고 할 수 있고, 한 사회의 도덕성이나 정의로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시민혁명이라든가 여러 선언문을 통해서 살펴보신 것처럼 예전과 지금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는 약간 다르죠. 이것을 처벌의 역사도 한번 그걸 통해서 보신다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사람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도 인간이면 그 가지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형을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는 인권에 그것이 반한다고 생각해서 뭐 약물 주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근데 예전 같으면 어때요? 처벌의 역사를 보면 정말 뭐 화형이라든가 뭐 기름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처벌의 역사를 볼 때 예전에 비해서 인권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장된 인권의 그러한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침해되는 사례가 꽤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침해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사례가 없을 수 있을지, 또 인권이 더더욱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함께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권입니다. 여러분 주거권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고 안전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해서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 만약에 빛도 들어오지도 않고 벌레가 너무 많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곳에 내가 잠만 잔다라고 해도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그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어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주거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노후주택을 개량을 한다든가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방안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안전권입니다. 안전권은 뭐예요? 폭력을 비롯해서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정말 많은 갈등들이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전염병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할 때 어때요? 굉장히 피해가 크니까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도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현재 봐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지금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정부가 이를 또 예방하기도 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권입니다. 환경권은 정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나 황사로 이렇게 대기질이 나빠져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뭐 미세먼지가 있다, 황사가 있다, 그래서 후두염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또 어린 학생들은 보면 나는 너무 건강이 과신할 수가 있는 거죠. 잠을 좀 안 자고 뭐 밤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밤새 게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건강이 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보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권입니다. 문화권은 계층, 민족,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도서는 섬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이주민 역시도 어때요?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화권을 이렇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예전에 저소득층이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적인 어떤 것을 누린다는 것을 정말 사치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우리 왜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삶 그리고 문화를 누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정부에서 문화 바우처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 문화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 2020년 기준 1인당 지원 하는 그러한 것은 연간 9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미약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노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칠 권리입니다. 이칠 권리는 어때?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특히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유는 뭐예요? 정보화 때문이죠. 만약에 나의 흑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전 같으면 제주도에서 나의 흑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소문 한다 해도 서울까지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수십 년 지속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나의 흑 역사를 친구가 만약에 찍어서 올린다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 그것은 또 국경까지도 넘어서 또 지우고 싶어도 또 지워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정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정보화와 맞물려서 잊혀지는 것도 권리다라고 해서 이제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 35조 1항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라고 해서 환경권이라고 같이 볼 수 있고, 헌법 35조 상항에 주택개발정책 등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거권, 헌법 34조 6항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안전권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헌법과 여러 우리 권리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인권 확장의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인권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사례를 살피고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운동에 대한 영상을 교과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상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